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경제학입니다. 1973.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인류가 달에 발을 내딛고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와 영상통화를 하며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2026년 오늘날에도 정작 우리 피 같은 돈이 움직이는 통로는 53년 전 청동기 시대 유물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외에 있는 자녀나 지인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면 직원은 무심하게 말합니다. 고객님, 수수료는 5만 원 정도 나오고요. 상대방이 돈을 받으려면 최소 3일에서 5일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빛의 속도로 정보가 오가는 시대에 내 돈은 왜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국경을 넘어야 하는 걸까요? 그 범인은 바로 스위프트라 불리는 낡은 국제 송금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 11,000여 개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이 시스템은 여러 중간은행을 거쳐야만 돈이 전달되는 복잡한 릴레이 방식입니다. 돈이 옮겨갈 때마다 각 은행은 통행료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어가고 밤이나 주말에는 아예 작동조차 멈춰버립니다. 100만 원을 보내는데 내 돈 5만 원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일주일 가까이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이 황당한 현실은 사실상 금융 권력이 설계한 거대한 인질극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견고하고 낡은 성벽을 단숨에 무너뜨리겠다고 등장한 이단아가 있습니다. 바로 리플, 즉 XRP입니다. 리플은 기존의 복잡한 3단계 릴레이 과정을 단 한 번에 직접 연결로 바꿔버렸습니다. 미국 달러를 XRP로 바꾸고 그 XRP를 다시 일본 엔화로 바꾸는 이 모든 과정이 단 3초면 끝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비용입니다. 수수료가 단돈 0.1원도 안 됩니다. 여러분, 5만 원과 0.1원, 이 극명한 수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기존 금융 판도를 뿌리째 뒤흔드는 파괴적 혁신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혁신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의 상징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리플의 목줄을 죄기 시작한 겁니다. 2020년 12월 SEC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며 무려 1조 8천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며 폭탄 선언을 날렸습니다. 이 한마디에 리플의 가격은 벼랑 끝으로 내몰렸고 전 세계 거래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리플을 퇴출시켰습니다. 투자자들은 피눈물을 흘렸고 시장에는 리플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 섞인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미국 정부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선 작은 다윗, 리플의 운명은 그렇게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리플은 항복 대신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처절한 법정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마침내 전 세계 금융사를 뒤흔드는 역사적인 반전 드라마가 완성되었습니다. SEC가 당초 요구했던 2조 원이 넘는 합의금은 어디 가고 결국 단돈 740억 원이라는 자판기 커피값 수준의 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리플의 완벽한 승리이자 SEC의 처참한 패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 사고 파는 XRP는 증권이 아니다. 이 판결문 한 장이 리플에게 전 세계 그 어떤 코인도 가지지 못한 법적 명확성이라는 무적의 갑옷을 입혀준 셈입니다. 이제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미 정부 공인 디지털 상품으로 거듭났습니다. 족쇄가 풀린 사자는 이제 어디를 향해 달려갈까요?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투자자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가 왜 이 시점에 자신의 포트폴리오 20%를 리플에 몰빵하며 승부수를 던졌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소름 돋는 설계도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결국 어디로 모이는지 깨닫게 됩니다. 과연 캐시 우드는 리플의 기술력 이상으로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월가의 거물들이 수조 원을 베팅할 리 없습니다. 돈나무 언니로 불리는 캐시 우드와 ARK 인베스트가 리플의 포트폴리오의 무려 20%를 할당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리플을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닌 글로벌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정의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캐시 우드의 투자 철학은 명확합니다. 파괴적 혁신. 기존의 낡은 산업체계를 통째로 뒤엎고 새로운 표준을 세우는 기업에만 집중합니다. 그녀가 보기에 리플은 비트코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도구입니다. 비트코인이 가치를 저장하는 디지털 금이라면 리플은 그 가치를 전 세계 어디로든 빛의 속도로 실어 나르는 디지털 고속도로입니다. 금은 창고에 보관할 때 의미가 있지만 경제가 돌아가려면 그 가치가 끊임없이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막고 있던 53년 된 스위프트라는 낡은 국도를 폐쇄하고 3초 만에 결제가 끝나는 8차선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게 리플의 설계입니다.
실제로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이 1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을 유지하면서도 그 상승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혈관이로 리플을 지목했습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시장이 커질 때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 고속도로를 선점하는 전략과 같습니다. 숫자로 증명해볼까요? 현재 전 세계 스위프트망을 통해 이동하는 자금은 연간 15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경 원이라는 상상조차 힘든 규모입니다. 분석가들은 이 거대한 자금 흐름에 단 1%만 리플의 네트워크로 넘어와도 XRP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은 리플이 단순히 송금만 하는 코인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5년 11월 리플은 시타델 시큐리티즈와 포트리스 같은 월가의 초대형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며 기업가치 400억 달러를 인정받았습니다. 월가의 포식자들이 왜 리플에 돈을 넣었을까요? 그들은 리플을 자신들의 파트너로 인정한 겁니다. 리플은 이미 영국 금융감독청으로부터 라이센스를 획득했고 유럽연합 전역에서 전자화폐를 발행할 권한까지 따냈습니다. 심지어 미국 내에서 전국 단위 은행 라이센스까지 신청하며 전통금융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더 이상 리플은 규제 밖에 있는 위험한 코인이 아니라 은행이 직접 취급하고 관리하는 제도권 금융의 일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리플이 새롭게 선보인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신의 한 수로 평가받습니다. 은행들이 XRP를 쓰기 꺼려했던 가장 큰 이유는 변동성이었습니다. 아침에 100달러였던 가치가 오후에 90달러가 되면 결제 수단으로 쓰기 어렵죠. 그래서 리플은 달러와 1대1로 고정된 RLUSD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 가치를 실어 나르는 유동성 창구로 XRP를 활용하는 투트랙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기관들은 이제 변동성 걱정 없이 안전하게 리플의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실제로 라틴 아메리카의 주요 거래소들은 이미 이 시스템을 공식 도입해 미국과의 결제 경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기관들이 줄을 서서 리플의 인프라에 올라타기 시작한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5년간의 소송이라는 가혹한 검증을 통과한 끝에 얻어낸 독점적 지위 때문일까요? 사실 이 모든 시나리오 뒤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거대한 자본의 이동 경로가 숨겨져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등장한 XRP 현물 ETF가 그 신호탄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 세 번째로 제도권의 승인을 받은 이 투자 상품이 출시되자마자 시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단순히 개인들이 코인을 사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여러분의 퇴직연금 계좌까지 이 디지털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놀라운 반전은 이 고속도로가 단순히 달러만 나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자산이 디지털로 바뀌는 세상, 그 거대한 설계의 핵심이 이제 막 베일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리플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리플이 그리는 큰 그림은 단순한 송금 수수료 몇 푼 아끼는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모든 실물 자산을 디지털로 바꿔 리플의 네트워크 위에 올리는 토큰화, 즉 RWA 시장의 선점입니다. 부동산, 국채, 금, 심지어 탄소 배출권까지 전 세계에 존재하는 수경원 규모의 실물 자산들이 이제 리플 레저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전 세계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오늘 리플 레저 위에 올라온 실물 자산의 가치는 이미 수십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그동안 기관들이 블록체인을 꺼렸던 이유는 법적 불확실성과 기술적 폐쇄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5년간의 사투 끝에 얻어낸 법적 명확성을 바탕으로 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제 준수 기능을 아예 네트워크 뼛속까지 심어버렸습니다. 코인을 동결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금융사고에 대비하고 신원인증 기술을 도입해 검은 돈의 유입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기관들 입장에서는 리플만큼 안전하고 규제 친화적인 놀이터가 없는 셈입니다. 특히 2025년 6월 출시된 이더리움 가상머신 EVM 사이드체인은 리플의 생태계를 무한대로 확장시켰습니다. 전 세계 개발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더리움 기반의 앱들을 이제는 리플의 압도적인 속도와 저렴한 비용으로 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부동산을 쪼개서 투자하고 국채를 실시간으로 담보 잡는 복잡한 금융거래가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 단 몇 초 만에 처리됩니다. 실제로 EVM 사이드체인 출시 첫 주에만 1억 2천만 달러의 자금이 몰리며 시장의 폭발적인 반응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리플은 송금 코인을 넘어 이더리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대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 3월 27일 월가는 또 한 번의 거대한 분기점을 맞이했습니다. SEC가 리플 현물 ETF의 최종 승인 막감 기한을 이날로 잡으면서 시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통해 맛을 본 거대 자본들이 이제는 리플이라는 새로운 먹잇감을 향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ETF 승인을 통해 연기금과 퇴직연금에서만 최대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의 자금이 리플로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 전망합니다.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일일이 코인을 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증권 계좌로, 연금 계좌로 리플을 소유하는 기관화의 물결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6개 리플 ETF에는 이미 15억 달러가 넘는 자산이 운용되고 있으며 월가의 공룡 프랭클린 템플턴조차 리플의 재택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며 이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리플이라는 기업은 사상 최대로 강해졌고 기관들의 러브콜은 쏟아지는데 왜 XRP의 가격은 전고점 대비 60%나 하락한 상태일까요? 소송도 끝났고 기술도 완벽하며 ETF까지 나왔는데 왜 차트는 우리의 기대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이 기묘한 불일치 뒤에는 리플 스스로가 판을 짜고 있는 또 다른 거대한 설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리플이 성공한다고 해서 반드시 XRP 코인이 폭등해야만 하는가라는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실이 그곳에 있습니다. 과연 리플은 XRP 홀더들을 위한 구원투수일까요? 아니면 자신들만의 금융제국을 건설하기 위해 코인을 도구로 쓰는 냉혹한 설계자일까요? 그 소름 돋는 이면의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냉혹하고도 짜릿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리플이라는 기업은 사상 최강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데 왜 여러분의 계좌에 담긴 XRP 가격은 전고점인 3.67달러 대비 60%나 하락한 1.45달러 수준에서 머물고 있을까요? 5년의 소송도 이겼고 월가의 거물들이 수조 원을 태웠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리플의 숨겨진 설계를 읽어내야 합니다. 리플은 더 이상 단순한 코인 회사가 아닙니다. 2025년 11월 기업 가치 400억 달러를 인정받으며 시타델과 포트리스로부터 5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 순간 리플은 이미 월가의 기득권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진짜 목적지는 개미 투자자들의 수익이 아니라 전 세계 금융의 중앙 통제실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리플은 2026년 현재 미국 내 전국 단위 은행 라이선스를 확보하며 전통금융의 심장부로 완전히 이식되었습니다. 여기에 리플이 자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출시 1년 만에 시가총액 15억 8천만 달러를 돌파하며 시장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변동성이 큰 XRP 대신 가치가 고정된 RLUSD를 결제 수단으로 쓰고 XRP는 오직 그 가치를 실어 나르는 연료로만 활용하려 합니다. 연료는 너무 비싸도 너무 싸도 안 됩니다. 적정한 가격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네트워크 운영자 입장에서는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플이 성공가도를 달려도 XRP 가격이 즉각적으로 폭발하지 않았던 구조적 모순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2026년 3월 27일로 예정된 SEC의 추가 ETF 승인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서 잠자던 사자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금과 퇴직연금에서 유입될 80억 달러의 거대 자금은 단순히 연료를 사는 게 아니라 이 고속도로의 지분을 사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블랙록은 여전히 신중하지만 피델리티와 그레이스케일 같은 선구자들은 이미 리플의 인프라가 대체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간파했습니다. 53년 된 낡은 스위프트 시스템이 붕괴하고 리플의 3초 송금 시스템이 표준이 되는 순간 XRP는 연료를 넘어 디지털 금융의 기축 통화 지위를 넘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혁신은 처음엔 조롱받고 다음엔 탄압받으며 마지막에는 당연한 상식이 됩니다. 리플은 5년간의 탄압을 견뎌내고 이제 상식의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변동성에 일희일비하며 단기 등락에 목매는 투자자들은 결코 이 거대한 인프라가 주는 열매를 맛볼 수 없습니다. 기관들이 깔아놓은 판 위에서 그들이 설계한 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익을 공유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낡은 금융의 시대는 저물고 디지털 자산이 실물 경제를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방관하는 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소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3년 된 낡은 은행 시스템을 믿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월가의 포식자들이 선점한 이 디지털 고속도로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0.1원의 수수료가 세상을 바꾸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날카로운 통찰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돈이 되는 경제학은 내일도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